설문 1번. 갑이 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이 도과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말의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중도금 잔금 지급 안 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안에서. 그러면 관련 판례를 떠올리셔야 되죠. 원래 계약금만 지급한 당에 중도금, 잔금, 날짜 지나서 중도금, 잔금 지급 안 했다면 원래 중도금은 선의의 의무인데 원래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지급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지체죠. 지체, 그러면 최고, 지체, 최고, 지체. 해제권 발생, 해제 의사표시 이런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어요. 왜? 동시상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중도금이나 중도금 지급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물론 해제권이 발생했어도 해제 효과가 생기려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거 안 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야만 했다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할 수 있었는데 해제 안 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효과가 안 생기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잔금 날짜가 지나버렸을 때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동시행관계 있다는 것을 써주셔야죠. 동시행관계 있다는 판례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 날짜 정확하게 그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지만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법원 승진 문제에서 응용해서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이라는 것도 기억해 쓰실 수 있어요. 잔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요거와 잔금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압축하면 중도금, 지연손해금, 잔금 요 세 가지가 매도인의 소유권이름과 동시행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생기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있으면 동시행병권의 그 효과로서 존재 효과로서 이행지시에 저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동시행병권이 있으면 이행지시에 빠지지 않아요. 이행지시에 빠지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해제권 행사하기 요건이 뭐냐? 동시행을 깨트려야죠. 그러면 깨트린다는 의미로서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544조 요건 제시해 주면서 지체, 최고 지체, 해제권 발생, 해제 의사 표시 이런 내용을 언급해서 논리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써주면 이제 가점될 수 있는 것인데 판례사안으로서 자,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 안 해서 지체에 빠졌어요. 자, 해제권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발생한 해제권은 어떻게 되냐 이 소리야. 발생한 해제권. 중도금 날짜 지급 안 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그 지체, 최고 지체는 이런 상태에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발생한 해제권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잔금 날짜 지나는 순간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봐요. 이미 발생한 해제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제 의사표시가 중도금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이 발생한 동시행관계에 터잡아서 지체, 세고 지체라는 절차를 거쳐갖고 해제권 발생시킨 다음에 그에 따른 잔금과 관련된 동시행관계에 있는 부분과 관련된 잔금뿐만 아니겠죠. 물론 중도금도 동시행관계에 생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동시행관계에 있는 부분을 깨트리는 상태에서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것이지 중도금에 대한 그 선의행 불이행에 따른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 의사표시 해가지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란 뜻인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써주면 가점이 될 거다. 이 문제가 똑같이 물어본다면 발생한 중도금 불이행에 따른 발생한 해제권은 잔금 지급기를 도가는 순간 동시항변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중도금 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은 소멸하고 새로이 해제권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동시항변을 깨트려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를 써서 주신다면 완벽한 답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이제 쟁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써줬는데 사실 해제는 합의해제, 크게 합의해제, 그 다음에 565제. 565제를 약정해제로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565제가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있지만 별도 약정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약정은 당연히 조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의 약정해제겠죠. 약정해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565제 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해제, 565제 해제, 그 다음에 법정해제. 이 세 가지가 크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안에서 이제 해제하기 위해 취할 조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해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해제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합의해제한다는 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탈락이야. 자, 또 하나는 565제 해제요. 자, 565제 해제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왜? 어느 일방행위에 착수가 없어요.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도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해제할 수 있어요. 525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해지할 필요 있어요? 자기가 계약금 100 상환하면서 굳이 해지할 필요 있어? 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어. 더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나타난 것도 아니야. 자, 계약금을 100을 물어주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이 사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565조 해지 요건을 갖췄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쟁점 그런 얘기 써준 거야.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법정 해제 문제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 이 채무에 따른 해제 문제죠. 특히 544조 동시항변일 때 지체에 빠뜨려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못 써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써준다면 분명히 가점 받을 거예요. 왜? 이 사안에서 분명히 해제할 수 있는가? 특정하게 하고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의 해제, 525 해제, 법정 해제 있을 수 있다고. 자, 어느 쪽에 해제되는지 언급해주면, 물론 이제 시간도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 말은.